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청약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청약, 즉 아파트 분양은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황금성이 좋고 안전한 부동산이고 입주해서 살기 좋은 최신의 편의성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에는 특별 공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에는 7가지가 있는데요.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전 기관 종사자, 외국인 특별 공급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해당될까 해서 자세히 봤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입하고 무주택인 사람은 청약통장은 2년 이상 가입한 상태로 예치금이 600만 원 이상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인데요. 민영주택은 대상 물량이 없습니다. 이때 무주택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해당이 안 되네요. 남편이 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택 처분 서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1주택 1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분양권을 먼저 매도한 후에 1주택만 남았을 때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단계에서 한 처분 서약은 중간에 분양권 매매를 했다고 해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권 중도금 대출을 위해서 주택 처분 서약을 하고 분양권을 전매한 뒤에 완공 후 2년까지 주택 처분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약 때와는 달리 분양권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금융권과 주택 처분 서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3년간 받을 수 없을 뿐입니다. 또 은행 내규 판단에 의해서 기존에 받고 있는 다른 금융권 담보대출도 모두 회수될 수 있고 이행이 안 되면 즉시 경매나 신용불량으로 등재해서 신용상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택 청약은 경쟁률이 매우 높은데요. 청약하기 위해서는 1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1순위가 되려면 납입 기간이 1년 이상 지났거나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 되어야 합니다. 현재 1순위가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고 2순위가 또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첨은 가점제를 활용하는데요. 가점은 무주택 기간 30세가 넘어서 무주택으로 지냈던 기간을 산정을 해서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은 32점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가점이 되어서 최대 35점까지 가점이 되고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반드시 10만원에 맞춰서 한 번에 넣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국민주택에 좀 더 유리하게 청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주택은 인정저축 총액으로만 계산해서 순서대로 끊는데요. 민영주택이라면 분양가도 더 비싸고 청약 가점으로 따지기 때문에 무주택은 최소 45세는 되어야 커트라인이 될까 말까 합니다. 10만원씩 꾸준히 넣으면 국민주택에 당첨이 되어서 그 노력이 나중에는 5억 원의 차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꾸준히 10만원씩 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종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1세대에 하나만을 보유한 경우이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가까운 날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주택가격 8천만원, 수도권의 경우에는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만 인정이 됩니다. 또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고요.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분양받거나 매입한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미분양된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카운팅이 되고요.
오피스텔도 무주택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부적격으로 당첨 권리를 박탈당하는 당첨자들이 무려 20에서 30%나 된다고 하는데요. 부적격이 되면은 한 번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재당첨 기한에 걸려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 5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당첨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부당 청약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해지고 위반 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되니 부주의든 고의든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주택은 본인의 주택이 없다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적격이 생기는데요. 무주택은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모든 세대 구성원이 집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이외에 등본상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60세 이상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 청약이 가능하고요. 소형 주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인정을 받습니다. 입주자 저축 가입 적용 기간은 청약 가점제에서 17점인데요. 저축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합니다.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최소 예치금, 납입 횟수가 주요 포인트인데요. 아무리 청약통장을 개설한 지 오래되었다 한들 납입 횟수가 부족하면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공공분양 신청을 위해서는 통장 개설 후 2년, 24회 걸친 납입 조건이 있습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 가입 기간과 예치금을 함께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이라면 최소 예치금은 300만 원입니다.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줍줍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 추첨되어서 당첨자가 선정되는 방식이라서 인터넷 청약을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 당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적격이 나와서 물량이 취소되거나 일반 당첨자 중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포기한 경우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예비 당첨으로 넘어오는 물량은 부적격 60%이고 동호수 불만족이 40%를 차지합니다. 예비 당첨은 가점이 부족해서 예비 순위가 뒤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청약 가점이 부족하거나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비 당첨을 통해서 당첨 기회를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초보인 경우에는 수도권 택지지구와 신도시 분양만을 노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별로 1순위 물량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교통망이 없어서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쟁은 치열하지 않다고 합니다. 택지지구 부동산 투자는 먼지바람 맞으며 들어갔다가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매각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정석이라고 합니다. GTX는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새로운 핵이라고 하는데요. 강남과 강북의 최대 업무지구를 20분 내외로 이동시켜줄 획기적인 교통망이라고 합니다. 각 노선의 맨 외곽 쪽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데요. 다만 그 영향도가 역의 1.5에서 2km 정도가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GTX-A가 나오면 지금 택지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운정 신도시 역세권 아파트가 아마 가장 높은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분양 설명한 남자의 아파트 분양 15단계 완전 정복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